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미 트럼프 관세 전개의 첫 결실, 팔란티어 주가 500배, 페이팔 마피아의 저력, 대한민국 LNG 수소 독점 기술 원일 TNI 신규 상장 급등세 대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해보도록 하죠. 지금 트럼프가 18개국인가요? 18개국 정도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죠. 일본도 다녀갔었고 한국도 하는 것 같았고. 근데 결국은 지금 제일 처음으로 결실이 나온 게 영국입니다. 역시 아무래도 그렇죠. 미국이 영국에서 또 독립을 했었고, 그렇죠. 예전엔 대영제국이라고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정말 세계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고요. 영국은 또 EU에서 탈퇴를 하여 혼자 약간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대영제국의 그런 자존심도 있고 혼자 섬나라여서 이제 해군력이 상당히 강한, 그렇죠? 해군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나라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되게 좀 발음도 미국하고 좀 다르잖아요. 억양이 굉장히 강한.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 인터뷰 보시면 약간 영국 영어랑 그리고 독일에서 활약해서 독일어랑 섞여가지고 되게 섹시한 영어가 나오잖아요. 발음이. 뭐 그걸 투박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얘기를 트럼프도 그때 했었죠. 스타머 총리가 방미했을 때 이 억양이 너무 멋있다 칭찬했잖아요. 영국 영어 억양이 너무 멋있다고. 그러면서 왜 미국 영어는 약간 좀 기름 바른 듯한 그거잖아요. 기름장 바른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고 조금 이 영국 영어는 메마른데 막 탁탁탁탁 끊기는 스타카토 같잖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그렇게 스타머 총리를 만났을 때 그런 칭찬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직접 스타머 총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화상으로 연결하여 그렇죠. 같이 어떤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이 첫 저기를 내놨는데 이제 앞으로 뭐 18개국이 뭐 이상으로 뭐 계속 100개국 뭐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어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영국하고 했던 그런 것에 준하는, 그렇죠? 준하는 정도로 미국에 내주지 않으면은 완성된 것을 발표하지 않을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절대 처음 한 것만큼 밀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은 더 심하게 할 것이고, 뭐 영국이라고 조금 더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드리는 역사적인 어떤 친함, 뭐 이런 영어 권의 비슷함, 이런 거로 트럼프가 좀 봐주진 않아요. 보시면은 뭐 아까 억양을 칭찬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스타머 총리한테 영국 뭐 억양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섹시하네요. 이래 놓고 그러니까 애드립을 립서비스로 던진 거죠. 립서비스로 던져놓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계속 일련의 과정이었어요. TSMC도 마찬가지예요. TSMC를 일군 뭐 회장의 어떤 저기를 칭찬합니다. 이래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TSMC는 우리나라에 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고 현대차도 똑같았잖아요. 현대차 뭐 정의선 회장님 뭐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보십시오. 전 세계인들은 보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관세 폭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불러놓고 립서비스로 좋은 얘기는 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이익 철저하게 따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한테 우호적이고 뭐 한국, 일본 뭐 우리나라 우방국이니까 뭐 잘해주겠지. 뭐 이미 그동안 트럼프의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 실리 따지죠.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확보가 되면은 한국은 무조건 그 아래로 갑니다. 그렇죠? 절대 일본보다 낮게는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다음에 나올 우리 일본, 뭐 한국, 아시아 쪽 어떻게 나올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자, 어쨌든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끝났고요. 나스닥이 1.07로 가장 많이 올랐네요. 자, 지금 다우를 보니까 61선 돌파를 시도하다가 일단 윗꼬리를 달고 끝났습니다. 4대 지수 중에 다우가 가장 느렸었죠. 61선을 혼자 못 가고 있었는데 어저께 장중에 61선을 터치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30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30 종목 중에 보잉이 3.31로 가장 많이 올랐군요. 어제 이제 영국과 미국이 협상해서 이 보잉이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에서 못 판 거를 여기다 파는 지금 격이 됐죠. 중국이 관세 보복을 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막 때리니까 중국도 절대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보잉사 항공기를 중국 항공사가 들여오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되돌려가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 미국 공항으로 돌아갔던 이력이 있었죠. 그렇죠. 보잉사 항공기. 왜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에어버스랑 미국의 보잉사가 거의 절반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그리고 지금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그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팔아서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부분으로 이 이미지를 빨리 쇄신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쨌든 중국에서 막혔는데 어제 영국에서 숨통이 트인 것이죠. 영국에서 100억 달러의 보잉사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장중에 3.3% 급등을 했고 종가도 3.31로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월트 디즈니가 2.97% 올랐죠.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넷플릭스야 워낙에 날아가 버렸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가입자 수가 줄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면서 월트 디즈니의 그 실적에 1조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 있네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골드만삭스, 아마존까지 있고요. 3M, JP모건 체이스, 캐터필러까지 1.24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자, 다우는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 60일선을 터치했는데 나스닥은 이미 한 일주일 거래일 전부터 60일선을 계속 터치하고 넘나들고 있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어제는 완전 점령을 했습니다. 60일선 위에서 밑꼬리를 달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보다는 나스닥의 어떤 레벨이 훨씬 더 높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1.07로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죠. 플러스가 훨씬 더 숫자가 많겠죠. 평균 지수가 가장 높았으니까요. 자, 지금 14.13,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14.13으로 가장 많고요. 애플로빈이 11.88, 두 개가 10% 넘는 상승을 거뒀네요.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7.85가 올랐는데 팔란티어의 기세가 요즘에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 시점 거의 다 갔어요. 지금 이따가 보여주시겠지만 팔란티어 지금 미쳤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이미 일주일 한 4, 5 거래일 전에 이미 60일선을 터치했었죠. 얘는. 그쵸? 또 내려갔다가 어제는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60일선에서 밑꼬리를 달고 윗꼬리는 좀 밀렸지만 밑꼬리가 60일선에 정확히 위치하면서 일단 60일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S&P 500은 이제 500이니까 종목이 가장 많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맨비디아 전부 다 일단 플러스가 났습니다. 자, 역시 버크셔 해서이가 또 마이너스가 났고요. 약간 방어주적인 개념이 있죠. CEO가 바뀌었지만 버크셔 해서이가 첫날은 조금 빠졌는데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렉 아벨에 대한 후계자에 대한 것도 그동안에 사실 깜짝 발표가 아니었죠. 항상 같이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워렌 버핏과 의견을 교환하고 이 주주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너무 거부감이 있진 않아요. 이 워렌 버핏이 후계자 구도를 말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버크셔 해서웨이에 몰렸죠. 그 뜻은 후계자 구도에서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랑 비슷하게 갈 것이란 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공감을 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리리가 3.25로 좀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60일선을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S&P 500보다는 60일선을 늦게 터치를 했고요. 어저께 이제 60일선에 딱 걸려있는 움직임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30종목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5.55% 오른 게 있네요. 마콤 테크놀로지, 이게 지금 5.5% 올랐고요. 인텔이 3.40이네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06까지 올랐고요. 온 세미컨덕터부터는 2.50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특징주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랑 같이 해놨는데 회복력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아니죠, 팔란티어 테크가. 하지만 지금 이 페이팔 마피아의 어떤 그 저력을 알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팔란티어 테크의 CEO도 그렇고 다 페이팔이라는 그 스타트업 회사의 멤버였었죠. 그 멤버들이 지금 다 정재계를 포함해서 기업까지 다 주름 잡고 있다. 이래서 페이팔 마피아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팔란티어는 2월 19일 날 고점 거의 다 갔죠. 오히려 넘어섰었어. 거의
지금 125.41달러를 거의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흐름이 1월 달에 흐름을 가려면 153달러 가야 되는데 지금 117달러까지 회복을 못했고요. 이동평균선으로 봐도 딱 보이죠? 61선, 121선. 이걸 회복을 못했는데 팔란티어 테크는 이미 61선, 121선 아래 깔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에 대해서 이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죠. 당연히 갈리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역사적 최고점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미지오 증권사 이런 데서는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고 표현을 한 반면에 이 지금 팔란티어에 따라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롭캐피탈의 마크 쉐어풀인가요? 애널리스트가 팔란티어 주식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투자자들이 팔란티어 투자를 꺼리는 배경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팔란티어는 강력한 성장세를 구가하며 우수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나왔던 웨드 부시는 테슬라에 대해서 아니면 팔란티어에 대해서 워낙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팔란티어에 대해서 향후 3년 내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오 증권사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인 의견이었던 반면에 롭캐피탈이라던가 웨드부시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케이 증시입니다. 니케이 증시는 이미 61선에 안착을 3일당 한 다음에 오늘 또 갭상승이 출현을 했습니다. 정말 초강세죠. 자, 떨어졌던 부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 이 38,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121선, 요것만 뚫으면 이제 일봉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세군요. 자, 이제 상승률 상위로 정렬을 해놨는데요. 오늘은 방어주들이 많이 오르네요. NTT 데이터 그룹이라든가 NTT 도코모 같은 통신그룹, 통신업종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도 다 보면은 스미토모 파이낸셜, 미쯔비시 파이낸셜, 미지오 파이낸셜. 아까 미지오에서 그 팔란티어 의견 나왔죠? 바로 일본계 증권사입니다. 미지오 파이낸셜 그룹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혼다 자동차도 오늘 자동차 괜찮은 흐름이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대만 가권은 지금 61선까지 가려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오르는 거에 비해서 TSMC의 출발이 느렸기 때문에 대만 가권 지수는 아직 요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 개파락 부분을 지금 차분하게 메우면서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지수도 상승률 상위로 정렬했습니다. 액톤테크, 위산금융지주, 라이트온전자, TSMC가 2.29로 요즘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 이동평균선 전부 다 돌파했습니다. 이미 일주일 거래일 이전에 이미 다 우리는 이동평균선 61선을 누르고 위로 올라갔다. 아주 좋은 흐름이죠. 자, 뒤로 가볼게요. 코스닥도 지금 형에게는 조금 뒤지긴 하지만 61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좀 61선에서 조금 오래 버티고 있죠. 여기를 지금 빨리 마무리를 하고 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61선에서 계속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수급이 조금 그래도 바뀌고 있죠. 간헐적이지만 들어오고 있다는 게 틀려진 겁니다. 그렇죠? 거의 매일 팔던 외국인이 4월 25일부터는 6,280억, 6,960, 3,760억, 1,114억. 오늘은 또 815억 팔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일로 따졌을 때 절반의 일수를 사고 있다는 거. 그 전과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전과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지금 원달러 환율 소식 계속 밑에 나왔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거.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게 외국인 매수로 인한 하락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은 지금 분석 얘기 나오는 걸로 보면 확률적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달러가 약해서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외국인 매수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사면 우리나라에 달러를 낼 거 아니에요. 돈을 내고 사야 되니까요. 주식을 갖고 간 만큼 달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가 많아지죠.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 매수가 많아지면. 그 알고리즘까지 더해져서 원달러 환율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플러스지만 강하지 않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거는 그나마 10위에 기아가 있네요. 지금 그 현대차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긴 하고요. 지금 그 자동차 얘기가 어제 또 나왔어요.
영국의 에스턴 마틴이라던가 롤스로이스 같은 그 명차들 있죠. 10만 대까지는 관세를 10%로 해주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10만 대가 넘어가면 이제 27.5를 다시 부과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일본 자동차,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국이 첫 번째로 그렇게 끊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할 때도 그런 어떤 조금 여유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게 작용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요타, 혼다도 플러스고 한국의 현대차, 기아도 플러스거든요. 자동차에 뭔가 관세를 그래도 영국하고 친하다고 조금 해주는 게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나라, 일본도 그래도 우방국이잖아요. 조금 자동차에 대해서 좀 여유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한국,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코스닥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게 파마리서치군요. 자, 사실 파마리서치 특징들을 좀 짚어야 되는데 왜냐면 오늘 역사상 처음으로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40만 원을 돌파했고 킴 카다시안 아시죠? 그 오제이 심슨 그 요즘에 또 계속 나오던데 오제이 심슨이 사람을 다 죽인 걸로 다들 유심을 하지만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카다시안 아버지 변호사잖아요. 그 막대한 돈으로 킴 카다시안이 지금 뭐를 맞는다고 했습니까? 카다시안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연어 정액 주사 맞는다고. 그 다 아버지가 그 오제이 심슨 변호해가지고 번 돈이에요. 어쨌든 그 돈으로 연어 정액 주사를 맞는다. 그래서 리쥬란 힐러를 만드는 파마리서치가 지금 계속해서 입소문으로 세계로 퍼지고 있고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0만 원 돌파에 기염을 토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입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 섹터가 3.97%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죠. 하지만 신규 상장한 날은 따블이 되죠. 지금 400%. 근데 원일 T&I가 지금 신규 상장에서 지금 80%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한화엔진, 코스피 종목 K가 붙은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한화엔진도 8.8이 오르고 동성화인텍 코스닥 종목 4.50, 한국카본 이런 LNG 본행제 만드는 업체까지 있죠. 한국전력, SK 같은 대기업도 여기 껴있긴 합니다만 움직임이 조금 둔하죠, 저런 것들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원일 T&I가 뭐길래 지금 저렇게 80% 오르는가? 자, 원일 T&I 띄워놨고요. 그리고 원일 T&I에 조금 눌려서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상장한 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도 상승했어요. 요거는 지금 원일 T&I에 비해 상승폭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얘도 지금 50%대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캡처한 거 기준으로. 원일 T&I랑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두 개가 지금 상장했는데 오늘 동기죠. 둘이 동기인데 이 완전히 하는 사업은 달라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제약바이오 쪽이고요. 원일 T&I 같은 경우는 지금 LNG 관련주인데 보니까 어떤 기술이 있냐면 이런 기술이 있답니다. LNG 분야에서 증발가스를 LNG랑 혼합을 해가지고 재액화하는 재액화 기술이 있답니다. 근데 그 재액화 기술이 국내 독점 공급이라고 지금 하네요. 지금 일반 청약 경쟁률이 1312.21대 1 나왔거든요. 굉장히 지금 일반 청약에서 이 지금 히트를 쳤었어요. 그리고 기업 수요 예측에서도 희망밴드 상단으로 공모가 결정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뷔 전 무대에서도 괜찮았는데 데뷔 무대도 괜찮은 지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데뷔 전 무대에 지금 두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기업 수요 예측이 있고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수요 예측이 있고요. 거기서 공모가가 결정되면은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이란 거는 몸값이에요, 몸값. 이 원일 T&I가 우리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밴드라고 하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몸값을 쳐주세요.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너네의 어떤 지금 같은 업종 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네가 원하는 몸값은 못 줄 것 같아. 그런 거는 후려쳐가지고 희망밴드 하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희망밴드 상단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원일 T&I가 자기가 원하는 몸값만큼 일단 데뷔 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거기에 공감대에 맞게 받았다는 것이고 그걸 이어받아서 일반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뷔 무대, 데뷔 전에 화려했다고 해서 데뷔 후에까지 화려한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프로야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날렸던 애들이 계약금 엄청나게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딱 들어와가지고 첫 시즌부터 망해가지고 퇴출되는 사람 많아요. 증시도 똑같아요. 데뷔 전에 아무리 화려하게 데뷔해도 데뷔를 하고 나서 주구장창 빠져가지고 상장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많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원일 T&I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비 첫날인데 일단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 오르고 있다. LNG 수소 독점 기술, 요게 지금 한미 정책 수혜 이런 것까지 지금 얽히면서 성공적인 신고식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원일 T&I가 워낙에 강해서 소개시켜드렸지만 아까 말한 대로 파마리서치 오늘 40만 원 돌파. 오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바로 위엔 또 휴젤이 있었죠. 여러분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줄 매도평은 팔란티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PER이 5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500배의 의미는 1년 만에 500배의 이익을 끌어당겨서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엔비디아는 말할 건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팔란티어의 별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란티어 이쯤 되면 팔딱 뛰어 아닌가?